자,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 제재 개관 설명문이네. 설명문인데 이번엔 또 논증적이다라고 써 있다. 그죠? 설명을 하는데 거기 이제 논증이 필요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증적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관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논설문도 자신의 주장보다는 설명이 많을 때는 설명적인 특성을 지닐 수도 있어. 이건 반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논증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하나의 키워드 기억해 주시고요. 제재는 밀리미터파네요. 자, 해제. 밀리미터파의 특성과 원리를 설명하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응용되는지, 그죠? 설명하고 있는 글. 대역별로 밀리미터파의 활용의 예를 제시한 후에 앞으로의 전망을 밝히고 있다. 그죠? 밀리미터파의 특성과 원리 및 응용 분야. 이 논증적인 게 어디에서 활용될까? 그죠? 뒤에 가봅시다. 구성.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높은. 자, 파장은 짧고요. 주파수는 높은 거야. 그지? 밀리미터파는 그 밀리미터파의 특성이네. 됐죠? 적외선이나 과시광선에 비해 파장이 길지만, 그죠? 파장이 길지만 마이크로파보다는 짧다. 마이크로파보다는 짧다. 자, 그러면 이건 뭐야? 파장이 짧고, 그죠? 주파수가 높은 밀리미터파는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 파장이 길어. 그죠? 마이크로보다는 짧다. 그럼 이제 파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적외선, 가시광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이게 만들어지겠네. 자, 그 다음 밀리미터파는 직진성이 강하되 특성이네. 대기 감쇄 특성이 있지만 대기에서 감쇄에 달하보다. 전자회로나 안테나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고, 전자회로나 이런 걸 작게 만들 수 있고, 대량 데이터의 고품질의 전송에 또 유리하고. 됐죠? 여러 분야에 응용된다. 이게 특징이네. 그죠? 그러니까 직진성이 강하고 대기 감쇄의 특성이 있는데, 그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전자회로나 안테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직진성이 강하다라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죠? 대기 감쇄되는 게 부정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 이 특징. 밀리미터파의 응용 분야가 앞으로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 그 다음 밀리미터파의 개념과 특징. 30에서 300GHz의 주파수 대역의 전파. 주파수가 매우 높고, 그죠? 그 다음 파장이 짧음. 파장의 길이가 1에서 10mm에 불과하다. 직진성과 장애물에 부딪혀 반사되는 성질이 강하다. 그러니까 직진성이 강하고, 그 다음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반사되는 성질. 대기 감쇄 기능. 그 다음 가용 대역폭이 넓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거지. 그죠? 자, 빛의 직진성을 알려주는 논거. 자, 이 부분인가 보다. 논증적이라는 거. 그죠? 논거 나오는 거. 빛의 직진성 실험. 2개의 전구를 밝혀 1개의 삼각형 구멍이 뚫린 판을 통과시키자 스크린에 나타나는 밝은 삼각형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됨. 자, 2개의 전구를 밝혀서 2개의 전구지 1개의 삼각형 구멍이 뚫린 판을 통과시킨 거야. 이렇게 통과를 시키니까 스크린에는 삼각형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둘이 된다는 거지. 됐죠? 2개의 전구니까. 그 다음 다양한 빛깔의 강원이 여러 개 있음에도 빛깔들이 바닥에 서로 중첩되지 않고 고유한 모양. 그러니까 다양한 빛깔의 강원이 빛을 내는 그 부분이죠. 여러 개 있음에도 빛깔이 바닥에 서로 중첩되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고유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 여기 빛의 파장이 짧아 직진을 한다라는 논거가 된다는 거네. 자, 오른쪽 밀리미터파의 첫 번째 응용 사례. 기존의 레이더 마이크로파 레이더. 아까 마이크로파 나왔었죠. 이렇게. 됐죠? 밀리미터파. 그죠? 밀리미터파보다는 파장얘가 긴 거. 그죠? 짧은 거지. 얘가 더 긴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길고 그다음 얘가 더 짧은 거지. 파장은 얘가 좀 더 길고 얘가 짧다. 신호의 빈폭이 넓어 적에게 노출된 위험이 있다. 그죠? 신호의 빈폭이 넓어서 적에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 새로운 군사용 레이더는 그렇지 마이크로파 레이더가 아니라 요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신호의 직진성이 크고 빈폭이 좁다. 이 두 개의 차이점.
자, 그럼 밀리미터 파의 장단점 한번 볼까요? 밀리미터 파 장단점. 이 부분은 나중에 본문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읽어놓고 나중에 읽고 다시 정리하자. 자, 비문학은 항상 노트 정리해주는 게 좋아. 내시는. 자, 밀리미터 파의 장단점. 파장이 짧아 전후회로나 안테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다. 장점같이. 그지? 파장이 짧으면 이렇게, 파장이 길면 커져야 된다. 가용 대역폭이 넓어서 그저 쓸 수 있는 거지. 가용 대역폭이 넓어서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 여기 유용하대. 그죠? 그러니까 가용 대역폭과 요거의 관계성이 또 한번 나온다. 그죠? 신호의 빈폭이 좁아 정확성이 높고, 그렇지. 신호의 빈폭이 좁으면 그럼 뭐가 관련 있다? 정확성과 관련 있다. 주파수가 높아 해상도가 좋다. 주파수가 높으면 해상도가 좋다. 뭐 이런 얘기겠네. 이것도 관계 뒤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에는 에너지 감소율이 높아져. 에너지 감소율이 높는데, 그죠? 높아져서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직진성과 대기 감색 특성 때문에 한 번에 먼 거리로, 이게 문제네. 먼 거리는 좀 아쉽다. 그지? 자, 밀리미터 파의 대역별 특징 60GHz, 77GHz, 94GHz. 근거리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 전송, 근거리에 사용하는 거. 그죠?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편리함과 공간 활용도가 높다. 영상 신호의 지연이 없고 압축 기술의 사용료도 불필요하지. 압축 기술 사용료도 불필요해진다. 아주 좋아. 그죠? 자, 77GHz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에 활용된다. 이런 것들 차에 쓰이나 보다. 정확성과 해상도가 높아 자동차 레이더에 알맞다. 자, 94GHz 이미지 스캐닝 시스템에 활용되어 가시광선이 투과할 수 없는 숨겨진 물체에 대한 선명한 영상을 얻는 데 사용된다. 해상도가 높고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있어서 항공 시스템의 전방 스캔용이나 보안이 중요한 장소에서 무기를 탐지하는 용도로 쓰인다. 이건 해상도가 넓고 넓은 영역이니까, 그지? 그래서 항공 시스템에 또 많이 쓰이겠죠. 그죠? 그 두 개, 세 개의 차이점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네. 자, 본문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밀리미터 파가 바꾸는 세상. 최근 5세대 통신 기술, 자율주행 차 등의 신기술에 밀리미터 파가 사용되면서 밀리미터 파가 사용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밀리미터 파는 30에서 300GHz의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가리킨다. 자, 밀리미터 파의 개념이에요. 30에서 300GHz 주파수 대역의 전파. 자, 주파수는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인데, 자, 주파수의 개념이죠. 주파수의 개념은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에, 그죠? 얼마만큼을 진동하느냐, 진동할 수 있네. 1초 동안에 한 번 진동하면 1Hz, 1,000번 진동하면 1kHz, 그죠? 1kHz, 1000 됐습니까? 100만 번 진동한다면 1MHz, 10억 번 진동한다면 당연히 기가헤르츠가 되겠지. 그죠? 즉 밀리미터 파는 1초 동안에 300억 번 이상 진동하는 전파인 것이다. 됐죠? 1초 동안에 300억 번 이렇게 되겠네. 우와, 어마무시하다. 됐죠? 그럼 300억 번 진동한다라는 건 바로 뭘까? 그렇지, 주파수가 높다 이런 뜻이겠지. 자, 밀리미터 파란 이름은 파장의 길이가 1밀리미터. 오, 그러네, 밀리미터. 그죠? 파장의 길이가 1에서 10mm에 불과한 까닭에 붙여졌다. 자, 왼쪽 파장. 음파나 전파와 같은 파동이 한 주기 동안에 진행되는 길이 한 주기. 이렇게. 걔가 한 주기. 됐죠?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1에서 10mm에 불과한 까닭에 붙여졌으며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라고도 불리네.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 됐죠? 극단적으로 높다. 됐습니까? 주파수는 여기 나왔죠? 이렇게. 밀리미터 파는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길단 말이야. 파장이 길지만 휴대전화나 무선통신사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파보다는 파장이 또 짧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외선, 가시광선 요 하나 있고요. 됐죠? 제일 짧고요. 이게 제일 짧고 1번 짧은 거. 그 다음에 누구? 밀리미터 파 이렇게. 요게 2번.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요게 그렇지 3번이겠지. 자, 그럼 파장이 짧고 긴 것도 각각의 특성이 있겠지, 그지? 자, 본문 갑니다. 처음에 밀리미터 파를 시험한 사람 보스이다. 보스래. 처음 했으니까 보스인가 보다. 생물학자이면서 물리학자였던 그는 1895년 가시광선과 자외선 등 빛의 굴절과 회절, 편파에 관한 실험을 했다. 자, 여기 굴절.
그 다음에 회절, 그 다음에 편파. 세 가지의 뜻 좀 알아두셔야 되겠지. 그죠? 굴절, 회절, 편파. 밑에 좀 정확하게 읽어주시고요. 특히 이제 회절 같은 경우는 파동의 전파가 장애물이나 좁은 틈을 통과할 때 직진하지 않고 휘어서 뒤편까지 전달. 자, 편파라는 건 빛이나 전파에서 파동의 진동 방향이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지는 일 또는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파동 자체를 말하기도 한대요. 편파. 자, 이 과정에서 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일종의 밀리미터파 신호 발생 장치인 반도체 크리스털, 자, 요것을 이용하여 밀리미터파를 1.61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내본 거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실험 결과야.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매우 높다. 주파수가 높다. 아까도 뭐 요 얘기 했었잖아요.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 그죠? 주파수가 높으면 진동 횟수가 많은 것인데 주파수가 높으면 당연히 진동 횟수가 높은 거죠. 이는 주파수의 뜻이 진동 횟수니까 많은 것인데 그러면 전파의 파장이 어떻다? 그렇죠. 파장이 짧다. 이렇게 된 거지. 자, 밀리미터파의 주파수는 매우 높아. 됐죠?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는 진동 횟수가 많은 것이야. 그러려면 전파의 파장은 회전이 많아야 되니까 횟수가. 그죠? 많아야 되니까 당연히 파장이 짧아야 되겠지. 그죠? 파장이 짧아야 진동이 많아질 거니까. 자,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인 것이다. 주파수가 그렇지. 주파수가 높다라는 것은 파장이 짧아야 되는 거겠지. 됐죠? 파장이 짧을수록 전파의 직진성이 커지며 파장이 짧으면 직진성. 전파의 직진성이 이제 커진다라는 것은 그죠? 직진성이 커진다. 다른 말로 하면 파장이 짧아진다. 자, 파장이 짧아지는 것은 장애물이 부딪혔을 때 반사되어 나가는 성질이 강해진다는 거지. 그지? 반사되어 나가는 성질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것이 커진다. 됐죠? 이 관계 꼭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지? 주파수가 높다라는 것은 진동의 수가 많은 것. 주파수가 높은 거는 진동의 수가 많은 것. 진동의 수가 많다라는 건 파장은 반비례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낮은 거겠지. 됐죠? 파장이 짧을수록, 그죠? 파장이 짧을수록 직진성 커지는 거지. 전파의 직진성이 커지면 장애물이 반사되어 나가는 게 또 커진다. 됐어? 오케이. 자, 다음 사진은 밀리미터 파보다 파장이 짧은 빛의 직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의 예들이다. 자, 먼저 한 개의 종구에서 나온 빛이 한 개의 삼각형 구형이 뚫린 판을 통과하는 것을 보자. 스크린에 한 개의 삼각형 모양이 밝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두 개야, 이번에. 전구를 밝혀 한 개의 삼각형 구멍이 뚫린 판을 통과하는 것을 보자. 이 경우 스크린에 나타나는 밝은 빛의 삼각형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된다. 됐죠? 자, 이것은 빛이 서로 중첩되지 않고 직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다양한 빛깔의 광원이 여러 개 있음에도 빛깔들이 바닥에 서로 중첩되지 않고 고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직진성 때문에 쫙 이렇게 내려온 거지 바로. 그죠? 파장이 짧아서 나타난 현상이다. 파장이 길수록 직진성은 약해지고, 자, 파장이 길어지면, 자, 앞에 또 연결해야 돼. 어떻게 됐다고요?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거. 됐죠? 반비례니까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주파수가 낮아진다 이런 뜻이겠죠? 진동의 수가 적어진다. 자, 파장이 길수록 직진성은 약해지겠지. 당연히 반비례가 되는 거니까. 아까 기억나죠? 이렇게 됐죠? 파장이 낮으면 반사되어 나가는 거. 자, 직진성 약해지고 신호의 빈폭이 넓어지면서 바닥 형성되는 모양은 서로 중첩되어 고유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빈폭이 넓어지는 거. 보이지? 앞에서 이거 기억나나? 여기. 신호의 빈폭이 넓어 적에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 됐죠? 그러니까 요거를 줄여버리는 거지. 이렇게 딱 쏘고 싶은데 딱 직진하게 가게 만드는 거야. 됐죠? 얘는 빈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막 퍼지나 보지, 이렇게. 됐죠? 이제 그러면 넓어지니까. 됐어. 자, 그 다음 다시 갑니다. 자, 밀리미터 파는 파장의 길이가 빛보다는 길지만 파장의 길이가 빛보다는 길어요. 다른 전파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건 지금 강하다고 보는 거지. 2차 세계대전에 주로 사용된 마이크로파 신호의 20GHz 대역의 레이더는, 자, 아까 우리가 나온 거는 여기서부터 나왔어. 이제 60GHz. 77, 그 다음 94. 됐습니까? 요건 20기가부터 출발하네. 빈폭이 넓어. 이러면 안 좋은데,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파가 20GHz.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서 말한 대로 요거지. 그죠? 요거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 나타낸 거야. 됐죠? 대역별의 특징. 됐습니까? 이제 그 영역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크기는 같대. 빈폭이 더 좁은 레이더가 필요했다. 요거는 밀리미터 파에 관한 보스의 실험 결과를 실제로 사용한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 직진성 나온 거. 신호의 직진성이 마이크로파 대역의 레이더에 비해 큰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밀리미터파의 첫 번째 응용 사례이다. 그래서 신호의 직진성이 마이크로파 대역의 레이더에 비해서 큰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사용한 거야. 자, 이것이 밀리미터파의 첫 번째 응용 사례가 된 거지. 됐죠? 예. 이후에 밀리미터파는 군사용 레이더 개발에 많이 응용되었다. 자, 됐습니까? 기존의 레이더는 마이크로 레이더, 그죠? 요번에 밀리미터파. 그 다음 신호의 빈폭이 넓어. 얘는 직진성이 크고 빈폭이 좁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파장이 짧아 진동수가 많은 전파일수록 파장이 짧아 진동수가 그럼 많다고 그랬다. 진동수가 많은. 됐죠? 전파일수록 공기 중의 산소나 수증기 등에 부딪혀서 에너지 감소율이 높아진다. 에너지 감소율은 높아지는 거지. 자, 이것은 늦가을 맑은 하늘과 안개 낀 날의 빛의 세기가 확연히 다른 점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밀리미터파도 예외는 아니다.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이면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산소에 의해 신호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금 다른 말로 한다면 그렇지, 감소율. 비와 안개의 주성분은 물이고 물에는 산소 분자가 들어있는데 비 오는 날이나 안개 낀 날에는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것은 밀리미터파를 포함한 전자파 신호가 물이나 안개, 구름, 산소 분자가 있는 매질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되겠어? 산소에 흡수되기 때문이라는 거야. 됐죠? 흡수된대. 됐습니까? 자, 이때 흡수된 전자파는 열로 변해 사라지고 나머지 전자파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신호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에너지의 감소율. 됐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된다? 흡수. 나머지만 도달한다. 밀리미터파는 직진성과 대기 감쇄 특성 때문에 대기 감쇄 특성 때문에 한 번에 먼 거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는 당연히 어렵겠지. 한계점이네. 그죠? 어려운 점이다. 됐어? 먼 거리 데이터 전송 안 되는 거야. 됐죠? 어려운 건데 이렇게 쓰자. 그러나 파장이 짧아 전자회로와 안테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으며 1번 써있지 옆에 가용 대역폭이 넓어 수기가헤르츠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 됐죠? 장점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지. 대용량 데이터 바로 뭐한다? 수기가헤르츠의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가용 대역폭이 넓어서 이런 것들의 고속 전송의 유용. 자, 근래 들어 반도체 공정 기술이 발달로 밀리미터파의 부품이 가격이 떨어지고 고품질 영상 데이터와 같은 고속 데이터의 전송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밀리미터파는 점점 우리 생활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많아졌고요. 그래, 밀리미터파는 점점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오는 거네. 자, 그래서 뭐 장단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밀리미터파는 대역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먼저 60GHz 대역, 아까 이거 잠깐 읽어보긴 했었지, 그치? 넓은 가용 대역폭을 활용해 근거리에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 전송한다. 됐죠? 자, 이 대역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면 전송 속도가 초당 1GB에서 3GB까지 가능하다. 이는 700MB 용량의 고화질령 한 편을 내려봤는데 2, 3초 정도면 가능한 속도다. 엄청난 거네. 이것은 하드디스크, 셋톱박스, 고화질 텔레비전, 캠코더 등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내면서 굳이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편리함과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밀리미터파의 넓은 대역폭은 영상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상 신호의 지연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압축을 해야 되니까 한번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지연이 일어나겠지? 근데 여기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압축 기술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기술도 사용료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압축 기술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됐지? 그것에 대한 사용료도 낼 필요가 없게 되겠지. 됐죠? 여기 나온 거. 됐죠? 압축. 77GHz 대역은 77GHz 대역.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에 쓰이고 있다.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는 밀리미터 파이 신호를 이용해 200m 이내의 전방 차량과 옆으로 다가오는 차량 및 갖가지 장애물을 감지해서 사정 충돌 경고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야. 됐죠? 200m 이내. 자, 낮은 주파수를 자동차 레이더에 이용하면 전파 간섭과 넓은 파장으로 앞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반면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면 됐죠? 전파 간섭과 넓은 파장으로 앞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대. 반면 밀리미터파를 이용한다면 그 정확성이 매우 높아진다.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높다 그러고 그랬으니까. 자, 특히 앞에 가고 있는 차량이 같은 차선의 차량인지 옆 차선의 차량인지 알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좋아야 되는데 밀리미터파는 이런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네. 그죠? 자동차 레이더에 알맞은 최적의 전파로 각광받고 있다. 94의 요것도 나왔죠. 3개. 이거 다 요약해서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이미지 스캐닝 시스템이 활용되어 가시광선이 투과할 수 없는 숨겨진 물체에 대한 선명한 영상을 떠들 수 있다. 자, 주파수가 높다면 투과나 반사의 성질이 커지고 됐죠? 이거 반사의 성질이 커지고 투과나 반사 적외선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 됐죠? 적외선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해상도. 요거는 전부 다 주파수가 높아지는 조건이지. 그죠? 병원에서 이용한 X선의 파장은 10mm로 더 높은 해상도를 줄 수 있지만 방사선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요게 또 문제네. 인체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 한계점. 또한 적외선은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없다.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의 활용도가 높다. 됐죠?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의 활용도 이게 높다. 그래서 안개나 구름, 눈, 모래폭풍 등의 기상 상태에 따라 가시거리가 달라지는 항공기의 전방 요거 스캔용. 됐죠? 또 공항이나 은행처럼 보안이 중요한 장소에는 무기를 탐지하는 용도로 쓰인다. 됐죠? 그래서 적외선은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없어. 됐죠? 이런 이유 때문에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지. 됐죠? 그래서 항공 시스템 멀리 봐야 되니까. 또 공항이나 은행처럼 보안이 중요한 장소에는 무기를 탐지하는 넓게 또 봐야 되겠지. 그죠? 자, 마지막 마무리. 밀리미터파의 응용 분야는 앞으로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최근에 밀리미터파가 의료 분야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검사 대상 물질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탐침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거 많이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이거 식별, 그죠? 검사 대상 특히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죠?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그죠? 투과 이런 것들. 밀리미터파는 초미세 공정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래의 기술로 점점 주목받고 있다. 나노 세계를 통제하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밀리미터파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노 세계를 통제하는 이건 10억 분의 1이라고 하네. 그죠? 어마무시한 거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정리가 아마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죠.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높다. 밀리미터파는 파장이 짧다. 그 다음 밀리미터파는 직진성이 강하다. 됐죠? 그래서 요거 주파수가 높고 파장이 짧다. 그래서 반비례. 전파는 파장이 짧아지면 그래 직진성은 커지는 거지. 됐죠? 전파는 파장이 짧아질수록 직진성이 커지는 거지. 이건 반비례니까 당연히 주파수는 높은 거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파장이 짧다라는 건 좀 전에 말한 대로 주파수가 높은 거야. 전자회로나 안테나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대. 됐죠? 파장은 짧은데 주파수는 높으니까. 파장이 짧아 직진성이 강하므로 마이크로파보다 신호의 빈폭이 좁은 레이더를 만들 수 있다. 됐죠? 밀리미터파는. 자, 주파수가 높음으로 높죠? 주파수는 높은 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 다 외우셔야지. 그죠? 자, 참조해서 밀리미터파를 휴대전화 통신으로 사용할 때 장단점. 자, 전파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장애물의 영향을 덜 받아 멀리 갈 수 있다. 주파수가 낮아야 된대. 됐죠? 그럼 파장이 길어야 되겠지. 이에 따라 주파수가 낮으면 기지국을 적게 세워도 지하도나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이 끊어지는 일도 줄어든다. 그럼에도 최근 밀리미터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명히 낮은 주파수,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네. 그런데 왜 밀리미터파에 대한 관심이 커질까? 휴대전화용으로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 그렇지. 넓은 대역폭을 활용한다면 전송 자체가 빠르다고 그랬죠. 그러나 밀리미터 파를 휴대전화 통신으로 사용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점이 있다. 뭐지? 종원 물건에 가로막혀도 통신이 그러네. 가로막힌 못 가는 특성이 있었잖아. 그지? 이런 단점이 보완돼야 된다. 이런 얘기네. 자, 60, 77 요건 앞에서 했던 데니까 그대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가나이 실험을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직진성. 그죠? 직진성은 바로 파장이 그렇죠. 짧아. 자, 요건 뭐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독서 역량. 자율주행차의 눈 감지 기술. 이쪽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거 들어가나 한번 나한테 알려주시고요. 들어가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됐지?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자.